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해설방송 위닌의 허찬재입니다. 이선입니다. 자, 이제 일요방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2010년 4월 3일 일요경마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찍었는데 경황이 없었어요.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는데, 그래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얘기를 먼저 하고 원래 금요일 방송부터 갔어야 되는데, 또 일요일날 보는 분들이 또 많고 일요일날이 또 그런 얘기 하기가 이제 두 번 방송을 찍으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일요일날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이성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질 겁니다. 지금 보통들 지금 기수 출신이라든지 조교사 출신 분들이 경마장에서 나와갖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자아 성찰을 하지 않고 앞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다른 기수라든지 또 조교사들에게 좀 잘 타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인 기수님 시절에는 뭐 문제가 없으셨는데 조교사 이제 때 문제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경마팬 여러분들께 좀 고해성사 한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요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경마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말을 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마 팬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니, 이 얘기 하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요. 쑥스러워도 앞으로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경마장 생활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우리 경마 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사실 계속 계셨으면, 그런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랭킹 서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못다했던 한을 앞으로 이 경마 방송을 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한번. 그래서 그 30년 가까운 기수 생활의 노하우를 엑기스들만 뽑아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승부 의지면도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도움되는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저도 물론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말 능력을 또 평가를 하고 전개 또 의지들을 평가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일요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예, 저는 6번 말 별빛 신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성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경기를 맞아서 주성민 기수가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승부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능력상 또 한 수 위의 마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사실은 왔어야 됩니다. 왔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을 나갔는데 이 김옥성 기수 친하시죠? 예. 그 김옥성 기수가 선행을 강탈을 해버렸어요. 이 별빛 신화를 나가는 거를. 김혜성 기수가 나가는 거를 그냥 젠틀장을 타고서 김옥성 기수가 그냥 싹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못 나가고 객사를 했는데, 김옥성 기수가 원래 같이 탈 때도 말을 그렇게 탄 적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탔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기성술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김옥성 기수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혹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다음에, 오늘도 다음에 얘기할 게 많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김옥성 기수하고 친하고 또 여러 기수하고도 친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유난히 친한 기수가 그 친구인데
그 가끔 그런 기승술이 한번 나올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자, 4번 제이백이 또 편성을 만난 마필이에요. 이것도 마필 가격이 꽤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편성, 요번에 편성도 비슷해요. 오히려 지난번 편성보다도 약한 편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백의 강공을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김옥순 기수가 지금 1번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주행검사들을 뛴 거 보면 진입 불량기하고 출발 불량으로 인해서 지금 발주 문제는 사실상 좀 문제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주행검사 보면 마지막 끝걸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12초 4를 나왔는데 이변을 일으킬 소지는 3번 보여준 3번 쇼킹걸이 아니고 이렇게 깜깜이로 숨어있는 스타 럭키 쪽에서 혹여 이변을 발생할 수. 왜냐면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안 째봤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 김옥성 기수가 저 악병마라든가 좀 불량한 말들, 좀 쿠세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또 이변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하여튼 악벽 조교에는 1인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벽이 있는 말들, 사양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김옥성 기수의 손에만 들어가면 입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타는 거, 잘 만드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예. 네, 좋습니다. 이경주 갑니다. 거리 1300m고요.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에 2번 프렌치 킹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거 마필도 마찬가지로 이현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아주 그 승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현준 기수가 아주 기승술이 어린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아주 잘 타는 모습이 저는 눈에 띕니다. 이 친구 다른 친구 같지 않고 막 그냥 들이몰고 가거나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차분하게 타주는 게 앞으로 장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끝번 신청하고 나오는 말이 좀 눈에 띄네요. 지난번에 끝번 신청 안 하고 다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말이 이제 10번 비바 플라이가 되겠는데 급번 신청을 안 하고 나오니까 안 되겠나 보죠. 왜냐면 늦발을 하면서 약간 고착을 보이면서 늦발을 하고 완전히 오버페이스 무리하게끔 갔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급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발주가 늦으면 참고 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번 신청하는 놈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마법탄환이나 아이거 이런 말들의 걸음 변화들. 아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말인데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잘 타줬습니다. 사실 그 당시 프렌치킹하고 거의 붙어 들어왔는데 중반 이후에 중정속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점은 또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박태준 기수가 다시 탈 줄 알았는데 박태준 기수가 안 타네요. 박태준 기수가 타면은 아무래도 1300이면은 2000승에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말인데 자 3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좋게 본 말 한두 있다면? 예, 저는 이번 경주에 지금까지 크게 보여준 걸음은 없지만은 6번 에코왕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마필이 잘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걸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계속 외곽 번호를 달고 있다가 보니까 승부 타임을 한 번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번을 달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또 조성문 기수가 강조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워졌고 탄력도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주 에코왕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8조 마방말인데 동촌 꿈나무예요. 동촌 시리즈들이 참 마명답게 잘 뜁니다. 다. 데뷔전에서 거의들 입상을 하고 다 바로바로 승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산마도 그렇고. 근데 이 말은 주행검사 잘 뛰었고 실전에서 나왔는데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근데 4착으로 왔습니다. 물론 데뷔전을 대비한 조교치고는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약한 고보 위주의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교가 뭐 강하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맞게 또 마방 패턴에 따라 또 틀리게 스포 조교를 또 약하게 하는 집들도 있고 스포를 또 강하게 하는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집집마다 또 말 체형마다 또 기수의 또 저거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강하게 하는 추세라 좀 강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들한테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태 하나만은 좋았고 강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뷔전 잘 뛰었기 때문에 동점꿈나무 신경을 좀 쓰시고요. 배당 쪽으로 생각이 나는 말은 이제 외곽에는 10번 최고 잘 나갑니다. 이것도 김옥순 기수가 끌고 들어왔었어요. 전에. 그때 아주 인터벌 조교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이제 1000m에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착순권 밖을 벗어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편성 최고 잘 나가 최고 잘 나가는 편성 한번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일경주 갈게요. 1200m고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2두에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세게 보시는 말 일단은. 예, 여기는 일경주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경주이지만은 제 4번 막 감성 폭발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창현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은 크게 무리 않고 4차고로는 편성이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조교도 강하게 하면서 공들이는 모습에 승부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이 서울에서 기수생활 하실 때 이 윤영기 조교사 분이 같이 있으셨나요? 예,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기수였었죠. 네. 그리고 34조 이제 관리하셨다가 예. 부산으로 갔죠? 예, 한 몇 개월 전에 통화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좀 자주 하세요, 방송을 위해서.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한테 그게 중요한데요. 예, 후일담도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인기 많았는데 뭐 못 들어온 말이 뭐 후일담으로 뭐 어디가 안 좋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간다는 정보를 팔아갖고는 안 돼요, 사실. 예, 그냥 우리가 뛰었던 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인기 많아고 팔렸던 말들이 갑작스럽게 뭐 꼴찌로 왔다. 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물어봐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사실 그때 전화 온 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놈아가 했는데 맨정신에 한 게 아니고 이빨이 째려가지고 했더라고요. 위험한 얘기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험한 방송을 하시면 이제 조교사협회에서도 나와요. 이제. 아니 위험한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친하더라도 이제 뭐 존칭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 4경주로 갑니다.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준메인으로 오전장에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성일 위원님의 추천마, 관심마 함두를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에 8번 이광사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능력검사도 신영철 기수가 하고 또 조교도 신영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이번 경주에 강한 승부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양마이지만은 그래도 발걸음이 살아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서순배 마주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승부를 가요. 거의 뭐 이렇게 아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되는 말이면 거의 다 승부를 거는 그런 상황이고 공백 2회 나왔다 하더라도 재검 때 휴양 재검 때 모습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훈련도 좋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능력도 또 되고. 자, 이번 4경주 오전장 칼을 뽑아둔 이유는 직전에 제가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던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조건 제가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고른 겁니다. 당연히 압축을 해서 지금 이성일 위원님이 얘기한 이광사석이 마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하지만 나머지 바람 잡는 놈들은 도려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정확히 오전장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내산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10번마 스카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대종찬하고 강병합을 3군 대종찬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걸음이 한참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 별로 혼합 경주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마필 10번 스카이선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마방도 잘 아시죠? 권성주 조교사님이요. 네. 아주 저기 후배지만은 그래도 아주 진짜 뭐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완전 선비 스타일이죠. 그래요.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뭔가 이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보 가냐 안 가냐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습성, 그 승부 형태 이런 걸 다 파악을 이제 이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또 경주 이후의 후일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스카이선 얘기하셨죠? 예. 예. 자, 지난번에 이 999 막건이 터졌던 말이 3번 소리쳐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앞선이 무너져 버렸었어요. 앞에 선행을 나섰던 말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 중간 선에 있던 말들 두 마리가 그 전 경주에 바닥을 쳤던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고배당 99가 터졌는데 소리쳐라는 마필은 이번에 과연 팔릴지 안 팔릴지 팔리면 사실 저는 손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안 팔린다 그러면은 얘는 지난번에 터트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또 운 좋게도 레이스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배당판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좀 말을 정성스럽게 좀 타주지 않았던 말은 성호정상입니다. V맨이란 말도 입상한 우승한 이후에 한 번 못 들어오고 다음 경주에 또 선행을 가서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들어왔죠. V맨이. 성호정상도 이번에 김영군 기수로 안장을 바꿨다면은 뭔가 좀 칼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8번 성호정상도 지난번 경기에 탐삭을 했다라고 저는 써놨는데. 예. 약간 쟀다. 예. 예. 탐대. 이소임 기수님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 경주 중에 탐색진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탐색이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예. 그렇죠. 뭐 사실 인맥상으로 볼 때 좀 상금 없는 기수들이 좀 열심히 타겠다는데 그걸 승부가 걸려서 강하게 그렇게 타야 됩니까? 원래는 타야 되지만 좀 봐주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원래는 안 되는데 봐주는 경우가 있죠. 사실 신인기수 나오는데 그 신인기수 그 평생 한번 기억에 남을까 말까 말을 갖다가 그냥 떨렁 제가 이겨버리면 저 두고두고 그 친구한테 욕먹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봐줬는데 재결에 맨날 끌려가가지고 맨날 혼났습니다. 그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기수 시절에는 또 원체 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봐줄 만도 하죠, 뭐 사실 그죠? 자, 오경주 갈게요. 1200 국사 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말. 예, 저는 1번 로드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조 박대웅 기사님의 마필이지만은 김철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도 직접 김철우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아주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로드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지난 두 번 경주에서 부중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과부중이었는데 이번에 부중도 내려앉았고 1번 게이트고 거리도 줄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네요. 자, 저는 이번 오경주에 배당이 될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7번 대박이가 되겠는데요. 마명이 대박이고 지금 근간 보여준 건 없어요. 보여준 거는 12월 19일 날 작년도 5차 공개 단데 왜 추천을 드리냐. 우선 2월 13일 경주입니다. 거의 바닥권 성적을 보였는데 그 당시 1, 2코너에서 안장이 밀렸어요. 안장이 밀렸기 때문에 경주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재결에 경고까지 먹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난번 경주 때 너무 무리하게 이제 재결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잘못할 수도 없는 거니까 승부의지가 또 너무 높게 걸린 나머지 무리하게 앞에 붙여서 힘을 다 써갖고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이렇게 묻어있는 말들, 이런 말들, 사연이 촉촉히 젖어있는 말들, 이런 말들은 남들의 뇌리에서 스쳐질 때 곧바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마, 마명도 대박이고 그러니까 한번 기억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 넘어가죠. 1200이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8도 단순한 접종 구도가 되겠는데 보시는 말, 세게 보는 말 있으면 한번. 예, 저는 이번 경주에 3번마 아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유현명 기수가 직접 월드킥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자꾸서 앞서는 모습에 1200m, 일부러 1200m에다 저는 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m에다 출전할 수도 있지만은 1200도 그냥 이긴다. 이런 마음에 12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싸네요. 8,270만 원짜리. 최고 고가의 마필이고 덩치발도 500kg대 넘고 유연명 기수에 게다가 민장기 조교사 마방이 데뷔전 승부율이 32.9% 거의 33%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좋네요. 근데 얼핏 보면 이 상경주가 이제 지난번에 입상했던 1, 2차 했던 골드스카이나 배달이 대왕 쪽에 눈이 가기 십상인데 신마 자원인 3번 아이원 쪽에 기대치를 높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6번이나 2번에다가 때린다 이런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예. 저는 지난번에 들어왔던 말들은 사실 껍데기들이 다 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언은 저는 콜이에요. 아이언은 콜이고 다른 말들은 좀 배당을 좀 봐야 되겠고요. 저도 시네마 한두 5번 천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정기 마방도 지금 33%이지만 뭐 김영관 마방은 더 높죠. 신마 승부율이 35.6%. 거의 10마리, 4마리는 승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댄싱캣이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뒤에서 모래를 맞추면서 타는 모습을 보니까 모래를 맞고 뒤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 채찍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네마들 한번 우리 응원해보죠. 부산 상경기로. 예. 자, 육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300 국 4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위원님. 예, 몇 마리 뛰지 않지만은 이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 5번마 홈런 메이커 우연찮게 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신영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아주 그 공들이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승부의지도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홈런 메이커 5번마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수로 활약할 때 신영철 기수의 기승 스타일 또 승부 스타일은 어땠었나요? 예, 신영철 기수는 거의 아끼는 거 없이 잘 열심히 타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근래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 풍문에 의하면 권투 선수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권투 선수 출신이면 이 팔힘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밀기도 할 거고 잘 저기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잘 탑니다. 예, 그래요? 예. 어쨌거나 뭐 지난번 공백 이후에 나왔던 말이니까 정상주기에 올라와서 열심히 타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볼트 사인을 추천했는데 터치 플라이를 못 데리고 갔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망설이다가 예, 못 불렀다고요? 배당이 높아서? 그 전에 추천을 했다 깨져가지고요. 또 깨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추천 안 했더니 떨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기수로 말 탈 때하고 예상가로 예상을 할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게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예상은 아무리 잘해도 욕먹고 기수는 아무리 못해도 욕 안 먹습니다. 욕이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욕 아닌 거 아니고 말이 그거밖에 못 듣는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뭐 말도 잘 타셨으니까 앞으로 예상도 잘 맞추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볼트사인은 일단 지난번에 내용이 다 껍데기가 까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팔리면 저는 사실 이런 말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저 생긴 게 아주 이 말은 잘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계속 이 말을 쫓아다녔다가 지난번에는 딱 설마 했거든요. 떨렁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승부란 말들을 좀 세게 안 봅니다. 근데 편성이 빙고스타가 너무 조건이 좋아요. 지금 52kg에 1300인데 이게 원래 사실은 세게 보면 안 되는데 볼트 사인이 어느 정도 팔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소지가 있는 말들이 빙고스타하고 질풍입니다. 볼트 사인이 강하게 팔리면서 인기가 실릴 경우는 빙고스타나 질풍 쪽에 이런 말들을 이용을 하시는 상황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거의 같이 보는 각도인데 시선인데 최저배당의 몰빵 이거는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면은 요즘 또 대끼리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또. 저는 최저배당 나오면 추천도 안 합니다. 근데 대끼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수 심리로 볼 때 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참 난감한데요. 사실 뭐 기수도 사람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이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욕심도 있고 들어가서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이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서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경합하다가 둘이 같이 죽는 수도 많고 또 그 중에서는 뚝심 센 놈은 들어오고 좀 약한 놈은 깨지고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센 놈들끼리 부딪혀서 앞에서 싸우다가 무너질 경우가 바로 고배당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인기 1, 2위권이 무너지면은 그건 그냥 뭐 불보듯 한 거예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구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페이스 안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마음같이 타주질 않죠. 기수들이. 그죠? 저희 예. 생각했던 대로만 타주면 좋은데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승부욕들을.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경전 넘어갑니다. 1200 국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예요. 보시는 말. 예, 저는 이번 3번 미라클 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담용량 3kg 늘었지만은 서성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아주 지난번보다 더 걸음도 늘어났고 힘도 더 꽉 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강하게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서성훈 기수의 주특기가 지금 부산에서 아주 정확히 먹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선행을 일단 감행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를 늘어뜨립니다. 그래 놓고 직선 주로가 기니까 이 서성훈 기수 주특기가 빨래질이에요. 그러니까 미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타이 추적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나갔다 해놓으면은 직선에서 내빼는 거는 뭐 그냥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탔으니까요. 자, 대호여 장군은 사실 지난번 실망이에요, 저는. 근데 더 뛸 게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뚜기하고 당대화신 뛰었던 경주 때 그 경주력이 지난번에는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이상 더 나올 게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마스터키는 지금 이쿠야스의 안장인데 지난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쿠야스가 11월 달 경주 때도 한번 타본 적이 있고 1월 24일 경주 때는 지가 바닥을 쳐놨었어요. 또. 근데 지난번에 김도윤 기수가 계속 산책을 했는데 약간의 좀 변화, 놔줄 때 탄력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3일)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700, 국내상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을 써먹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첫 번째 7경주 세븐 하나를 써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7경주 서울 7경주에 행운의 세븐 하나를 더 써먹습니다. 자, 12마리 전부 중편성이에요. 그리고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인기마 4, 5두 편성이에요. 그 중에 2마리 도려냅니다. 잘하면 3마리까지도 도려낼 수가 있어요. 도려내고 인기마 중에서는 압축을 해서 2마리만 살려놓겠습니다. 4, 5마리에서. 그리고 복병마 한두, 고배당, 종합집 백판급의 마필 한두를 엮어서 두 번째 세븐, 서울 일요일 7경주에 행운의 세븐 7경주를 써먹을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갑니다. 거리 1600, 혼합 4등급 핸디캡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예, 저는 3번마 더블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빌킹? 데빌킹. 예, 예.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요번에 조교사가 아주 직접 조교를 하면서 강조교를 또 하면서 공들이고 있어가지고 또 지난번에 물론 뭐 3착으로 왔지만은 거의 아쉽게 동착으로 왔습니다. 네, 동착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마피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무적의 삼손을 추천했던 양반들은 조금 아까운 거고 데빌킹을 추천했던 양반들은 엄청나게 아까운 거예요.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동착으로 배당이. 그래서 데빌킹을 추천했던 양반들은 속이 시렸을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생각 밖의 걸음을 더 보여줬던 말이 시선 포착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3착으로 승부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대단한 집이다라고 생각한 게 3착으로 승부를 올린 말이 1600경주로 끈끈하게 뛰더라 이거죠. 19조 마방의 문세윤 기수가 지금 콜 받아서 금요일, 일요일 타는데 2개 정도는 무난하게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선 포착 동거리 1600 한번 뛰어봤고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예, 서울 8경주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마필 한 마리가 있길래 다시 한번 그 말을 갖고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죠? 1600m. 예, 오픈 KRA KRA컵입니다. 네, 대상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능력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추천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11번 오뚜고뚜기하고 10번 파워블레이드.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김영관 쪽에서의 마필이 2마리네요. 19조? 예. 우리 이성일 위원님이 지금 이 KRA 대상 말고 그랑프리 대상 2번 먹었죠? 예. 연달아 먹었죠? 예. 뭐로 먹었어요? 신세대 세강자인가? 신세대하고 세강자죠. 신세대가 먼저예요? 세강자? 신세대가 먼저죠? 기억이 예, 잘 안 나십니까? 신세대가 먼저죠. 네. 지금 그 경마장 1층에 가면은 놀라운지라고 새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가보니까 1회 그랑프리부터 지금 작년도 그랑프리까지 이제 우승한 말하고 기수들하고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이성인 기수님이 신세대 세강자 2연패로 그랑프리 먹었던 걸 달아놨더라고요. 아, 그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요? 그 마사에서 떼어버립니다. 그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타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래,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남기는 거는 이름이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껍데기를 남긴다. 그 말에도 이성인 기수님 이름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예, 그분은 또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제 이름이 5번이나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나가라는 뜻일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도 경마 팬들에게 좀 잘 해주라고. 그런 내용일 겁니다. 19조 2마리 파워블레이드하고 오뚜고뚜기. 둘 중에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2마리 중에서는? 아, 저는 그전에는 파워블레이드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조교하는 모습 보니까 11번 오뚜고뚜기가 굉장히 걸음이 늘어났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여기 추천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브리더스컵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브리더스컵 때, 브리더스컵 이전의 경주에서 19조 김영관 조교사님께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하는데 오뚜고뚜기를 위하여라고 했대요. 파워블레이드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랬는데 막상 11월 29일 날 경주 때 딱 까보니까 오뚜고뚜기가 아닌 파워블레이드가 우승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 보나 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오뚜고뚜기가 이제 재기량을 발휘한다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지 않고 성구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앞에 가는 말보다 뒤에 오는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블레이드에게 아직도 점수를 좀 더 줍니다. 일단 2마리를 좋게 세게 보시는 거죠? 예, 세게 보고 또 반지의정. 여기선 말 안 꺼내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할게요. 반지의정은 제가 추천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29일 날도 남들 안 볼 때 제가 원툴로 추천을 했고 직전 2번의 경주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2월 14일 날 경주 때도 능력 발휘를 했고 지난번에 다시 컨디션 찾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큰 경주에는 19조 김영관 마방하고 30조 올줄리 마방이 거의 센 말들이 많아서 다 채가요. 그래서 이 2마리 이 안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들러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에서 올라간 말 중에 딱 하나 공룡이라고 있습니다. 공룡 한쪽에. 근데 이 공룡이 어느 정도 바람이 불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룡이 여태까지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은 상대들이 너무 가벼워요. 물론 중종속이 좋고 뚝심이 좋아서 이번 경주에 막판에 한 발을 쓰고 올라온다 그러면 올라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뛰었던 상대들을 평가한다면 이번에 상대들은 세도 너무 센 상대를 만났다. 그렇지만은 이 아까 얘기했던 삼두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을 얘기한다 그러면 서울말 중에서는 공룡 한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L의 대상 경주는 큰 놈들이 세다. 평가를 내겠습니다. 자, 구경주 갑니다. 1200 1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위원님. 예, 저는 3번마 안쪽에 3번마 베스트 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번 경주에 외곽 번호를 달고 지하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자리를 못 잡고 해서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경주에는 또 운 좋게 마이너스 6kg를 달고 있어가지고 쉽게 좀 편안하게 앞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3번 베스트 가이를 추천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1군 말들하고 뛰지 않았습니까? 오픈 경주였습니다. 예, 승군해갖고, 그러니까 상대들도 강했고, 무리한 또 부중도 받았고, 이번에는 좀 가벼워졌고. 지금 이번 경주는 사실 오픈으로, 연령 오픈으로 해서 이 원더볼트가 지금 111점이에요. 나머지 말들하고 따지면은 지금 레이팅 차이가 거의 15점 이상들도 납니다. 그래서 하종 기수가 기승했다 그래도 말로 세기로 따지면은 원더볼트가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양동작전걸 7번 천망하고 선두권 나설 수 있는, 선입으로 나설 수 있는 파랑주의보가 싸우는 형국이 될 텐데, 레이스를 과연 어느 놈이 이끌고 가냐. 제가 볼 때 럭키라이트가 도중하기 때문에 1위 나갈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지난번에 보면 엄청나게 뛰었죠. 불량주로 해서. 근데 이번에는 상대들이 1군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페이스로 못 갑니다. 그래서 파랑주의보가 어느 정도로 레이스를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텐데, 저는 위원님은 3번 얘기하셨죠? 예. 네, 저는 구조 마방의 양동작전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3일) 일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독, 행운의 777 마지막 세븐을 일요일 라스트 경주 이전에 부산 7경주로 행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5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두를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려내는 인기 마필들은 사정없이 도려낼 거예요. 그 대신 정확한 이유로 이번에 무조건 승부를 걸 수 있는 마필로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중배당 한 탕을 찍고 들어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배당은 삼복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배당 마필 한두는 신경을 쓰고 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부산 마지막 세븐 행운의 7경주 경마팬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경주로 갑니다. 10경주 1400 3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2번마 삼정 스카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능력상 한 수 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보통 경험이 없는 말들 있잖아요. 예. 거리를 이제 1300을 이제 이 삼정 스카이를 얘기를 할게요. 1300을 뛰던 말이 1400에 인기마로 팔려했는데 선행을 편하게 나가고도 잡힌 결과를 보였어요, 지난번에. 예. 근데 타보실 때 이랬던 말이 거리 검증은 한국에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또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한데 장거리를 또 못 뛰는 말이 있어요. 1400을. 1200은 잘 뛰는데 1400을 못 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혈통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마체의 체격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방송에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한번 1200에서는 16초에 이겼어요. 그때는 16초면 굉장히 빠른데 아무리 봐도 1400 가서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수 변경을 딱 했지. 그랬더니 했더니 박태준 기수가 탁 타더라고요. 꼴찌 와버렸어요. 제가 탔으면 또 땡겼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야 이제 보기 나름이고 생각이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좀 제가 타고 지면은 무조건 남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좀 오해 소지가 높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큰 위기를 한번 좀 면한 길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 거리 검증에 물론 이번 3년 스카이가 단독 선행이에요. 여기서는 단독 선행인데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단독 선행을 나서서 뒤에서 왔던 무쇠, 개선행진국 이런 애들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1400을 한번 뛰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상대들이 뭐 지난번하고 비슷해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뛰어본 거리니까 버틸 확률은 50% 이상 봐줘야 되겠죠. 저는 마리수가 없기 때문에 제
관리말을 가동을 하겠습니다. 5번 인라이프가 되겠는데 입상할 때 11월 8일 경주 때 제가 추천을 드려서 배당을 따뜻하게 30배가 넘는 배당을 먹었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의지가 없이 늦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섰던 삼정스카이도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빨리 안 움직여도 말이 쓰고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차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인라이프를. 그리고 나머지 도전 세력들 뭐 세게 볼 수 있는 전력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2군에서 떨어진 통일의 함성이 김옥성 기수인데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김옥성 기수 특성상? 그 친구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친구 각이 안 나옵니다. 예. 하여튼 푸른 거탑이란 마필 갖고 바로 1군에서 2군으로 떨어져서 바로 때린 집이 49조이기도 하니까 조심. 그 다음에 가이스타트 같은 경우는 3착 퐁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을 조심을 하시고 경주를 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이런 해설 방송, UCC 방송을 조금 하기 때문에 약간 말도 어눌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방송 치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방송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용 면에서도 또 방송이 이제 몸에 묻으면 안에서 지금 나오지 못했던 얘기들 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많은 내용들이 아마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더 좋아진 그런 방송의 모습을 갖고 저희는 다음 주 경마일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준비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